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무더기 실종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경악할 만한 국민 참정권 박탈 사태 충격이 수많은 국민들을 경악시키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 개표소가 있는 올림픽공원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참정권 유린을 규탄하면서 전면 재선거, 사전투표 폐지, 선관위 해체, 특검사를 촉구하는 학생과 시민들의 항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초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가 서울 지역 14개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더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는 91곳, 투표용지를 추가 송부한 투표소는 140곳으로 급증했습니다. 또 투표 중지 사태가 벌어졌던 투표소도 26곳으로 늘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지역도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충북, 전북, 전남 등 전국 대부분의 시도로 확대됐습니다. 문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인천광역시장 선거에서는 송도 1동과 송도 2동 관내 사전투표에서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의 득표수가 한 자릿수까지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광주 전남 통합시장 선거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10곳에서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확인된 쌍둥이 득표는 869건, 새 쌍둥이 득표는 15건으로 늘었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에서는 무려 1000명의 선거인 명부가 사라졌습니다.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는 1700여 표가 누락됐고 두 후보의 득표를 거꾸로 입력한 것도 발견됐습니다. 그동안 선관위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던 컴퓨터 개표 조작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강력히 시사한 것입니다. 서울 송파구에서는 투표함 보관상자를 선관위가 무단 폐기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미 35건의 선거 소청이 접수됐고 앞으로 소청은 지금보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선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최근 선거 소청을 접수한 데 이어 선거 무효소송까지 예고한 김영환 충북지사는 선거 부정은 국기문란입니다라면서 다음과 같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이쯤 되면 국기가 무너진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선관위가 불법과 부정의 모자리판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이번 6.3 선거는 우리 국기가 통째로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다. 이 선거는 완전히 다시 해야 한다. 투표지 소실, 선거인 명부 정발, 출구조사 조작, 투표함 은닉과 조직적 증거인멸 시도까지 일어났다. 참정권 확보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울 지경이며 후진국의 선거보다 낫다고 말할 수 없다. 결코 적당한 국정조사나 선관위 꼬리 자르기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재명 정권은 이 전대미문의 국기문란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김영환 충북지사가 질타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례들만 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불법선거, 부정선거의 사례는 차고 넘칩니다. 썩어 빠진 공룡선관위를 일방적이고 맹목적으로 비호하던 세력들이 어떻게든 이번 사태를 부정선거가 아니라 부실선거로 축소하려 안간힘을 쓰지만 국민들의 조롱만 커질 뿐입니다. 이게 부정선거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부정선거란 말인가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타합니다. 총체적 부실선거였다고요? 부실이 아니라 헌법 1조 2항의 국민주권, 헌법 24조의 선거권 등을 위반한 위헌선거이자 공직선거법 150조 등을 위반한 위법선거죠. 위헌 위법선거에 대한 특검 실시하라. 위헌 위법선거는 부정선거이지 부실선거로 축소할 수 없다는 김 의원의 지적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에 관심이 쏠려 상당수 국민이 지금 잊고 있지만 더 무서운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당초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등 좌익 정당들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개헌국민투표까지 함께 실시하려 했습니다.
이를 위해 자신들이 급조한 졸속 개헌안을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했습니다. 다행히도 장동혁 당대표, 송은석 당시 원내대표, 정의용 사무총장, 정점식 당시 정책위 의장이자 현 원내대표, 신동욱, 김민수, 김재원, 조강한 최고위원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나경원, 주진우, 박대출, 김장경, 이종욱, 김은혜, 김민전, 강선영, 최수진 의원 등이 적극 나서 졸속 개헌안의 국회 통과를 막아냈습니다. 또 현역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자유화혁신의 황교안 대표도 단식 투쟁을 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려던 이재명 정권과 집권당의 꼼수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만약 지금 같은 총체적 개판 선거관리 체제에서 충분한 국민적 토론도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았던 졸속 개헌안까지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돼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가 실시됐다고 생각한다면 그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상상도 하기 어려운 국민참정권 박탈 사태 항의하는 국민적 공분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우파 성향 시민이나 학생들 뿐만 아니라 이념적 성향이 옅거나 심지어 좌파 성향 시민 학생들 중에도 이번 사태에 분노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MBC, JTBC, MBN 등 상당수 외국 언론은 잠실 자유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시민들 수를 말도 안 되게 줄여서 보도하거나 속보이는 극우몰이를 하다가 질타를 받는 악의적 보도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같은 소위 조중동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잠실 올림픽공원을 자발적으로 찾은 학생과 시민들은 그 많은 인원들에도 불구하고 과격 시위와는 거리가 먼 평화롭고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부정선거 재선거와 당일투표 수개표 구호를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10, 20, 30 젊은 세대가 많지만 나이가 지긋한 시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거의 매일 잠실 민주화운동 현장을 찾고 있는 윤석영 전 의원은 자신이 목격한 올림픽공원의 시민의식 현장을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참정권 확보 청년들 집회가 일주일간 이어져도 광장 바닥에 쓰레기 한 점 떨어진 것이 없다. 후원금 한 푼 받지 않고 밤늦게까지 학생들이 구석구석 다니면서 탁자 위나 바닥 청소를 한다.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광장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있다. 평생 시위 현장을 다녀보았지만 이런 깨끗한 시위 장소는 처음 본다. 질서요원과 대형 태극기를 흔드는 학생과 음식과 생필품을 나누거나 손태극기나 구호 피켓을 만드는 학생, 악기를 연주하는 학생, 핸드폰 충전해주는 청년들. 누구도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저마다 역할을 맡아 진행하는 송파 청년혁명광장은 새 역사를 만들고 있다. 여러분,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도 참정권 유린을 규탄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한국 급진좌파 세력의 핵심적 지지 기반이었던 광주에서도 최근 이번 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이 광주 선관위 앞에 모여 부정선거 원천 무효,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선관위 해체하라, 광주여 깨어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흥구 트루스포럼 대표가 공유한 현장 촬영 사진과 영상을 보면 광주 선관위 앞 시민 집회에는 태극기 물결과 함께 광주가 깨어나면 나라가 산다, 부정선거 원천 무효라는 대형 플래카드가 눈에 띄었습니다. 대학가의 목소리도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기준으로 한 표의 기록 사이트에 게시된 대학가 성명은 전국 212개 대학 241개 캠퍼스 391건으로 늘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새로운 민주화 세력인 2030 청년들을 중심으로 국민 참정권 박탈에 대한 항의의 목소리가 커져가는 현실에서 눈여겨볼 일은 또 있습니다. 그동안 입만 열면 민주, 인권, 정의 등을 주장하고 걸핏하면 대규모 도심 시위를 벌였던 좌익 진영의 소위 민주파리들이 국민 참정권이 유린된 이 엄청난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 입도 뻥끗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비좌파 정권이 들어서기만 하면 걸핏하면 시국선언을 발표하면서 정권을 협박하거나 전국 도심 곳곳에서 핏발서린 눈으로 과격 폭력 시위를 벌이면서 정권 퇴진을 외치던 정치인, 종교인, 법조인, 연예인, 문화예술인, 교수, 노동계, 언론인들일수록 이번에는 유난히 조용하기만 합니다. 심지어 저질 좌파 스피커들 중에는 전두환식으로 탱크로 밀어버려야 돼, 몽둥이를 들어 권력으로 제압해야 한다, 청년들을 찌질하게 만들어야 한다 같은 도를 넘은 막말까지 내뱉는 인간 말종들까지 나왔습니다. 작곡가 겸 음악감독인 박주현 재담 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나라의 사회적 비극이나 굵직한 이슈가 터졌을 때 민주당과 좌파 카르텔이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난다던 광우병, 천안함 폭침을 향한 모욕과 음모론, 아이들의 비극에 인신공양서를 덧칠했던 세월호, 전자파에 참여가 튀겨진다던 사드 괴담, 방사능 소금 사재기를 부추겼던 후쿠시마, 그리고 이태원의 참사까지. 그 숱한 선동의 구판들 속에서 단 하나라도 완벽한 과학적 증거와 팩트를 가지고 시작된 시위가 있었는가? 없었다. 그들은 1%의 불안을 100%의 공포로 부풀려 광장을 점령하고 타인의 슬픔을 탈취해 정권 퇴진의 흉기로 삼았다. 그래놓고도 그들은 단 한 번도 부끄러워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들의 뻔뻔한 정치적 이용을 시민사회와의 숭고한 연대라며 거룩하게 미약화했다. 여러분, 한국의 극좌운동권 사정들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만 이 땅의 좌파 민주파리들은 애당초 자유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최대 기득권 세력인 소위 86 극좌운동권은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말하지만 그들이 자유민주주의자였던 적은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적어도 86 운동권의 핵심 세력은 젊은 시절에는 레닌,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김정일 등을 추종했던 자유민주주의의 적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또 현재는 자신들의 권력 유지와 개인적 치부에 혈안이 된 자들이 수두룩합니다. 물론 과거 86 운동권 중 극좌 이념의 미망을 깨닫고 잘못된 이념에서 확실히 벗어난 이들은 현재 한국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운동권이라고 해서 함부로 도매금으로 매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참정권 박탈 사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확산되고 이재명과 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이제야 여권에서도 선관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종전처럼 노골적으로 선관위를 비호하고 나서지 않은 것이라도 다행으로 여겨야 할지 모르지만 생각해보면 뒷맛이 씁쓸하고 영 개운치가 않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다음과 같이 질타합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연일 선관위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무소불위 선관위를 만든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선관위 비판하면 징역 10년 법안까지 만든 게 민주당입니다. 2023년 선관위 가족 채용 특혜 사건이 터졌을 때 국민의힘이 선관위를 악마화한다는 둥, 노태악 흔들기다라는 둥 철벽 방어에 나섰던 사람들도 이재명과 민주당이었습니다. 감사원 감사도 경찰 수사도 가로막고 국정조사 타령만 했습니다. 결국 시간만 끌고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또 이재명이 JTBC의 보도를 인용해서 올림픽공원의 시민들을 시위대라 부르며 경찰관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JTBC다운 보도에 이재명다운 대응이다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민노총 시위대가 경찰 두들겨 패고 광화문 사거리 점령하고 폐악질을 할 때 이재명이 한 번이라도 민노총을 비난한 적 있나? 그때는 왜 이런 소리 한마디도 안 했나? 무엇보다 이재명이 진짜 대통령이라면 경찰의 시민 폭행부터 반성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경찰은 잠실 7동 제2투표소 투표함 반출 과정에서 다수의 시민들을 폭행했다. 여성과 노인들이 팔다리를 잡힌 채 들려나갔고 집단 폭행으로 청년이 실신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재명은 이러한 경찰의 시민 폭행에 대해 사과는커녕 유감 표명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만약 좌파 시민단체가 폭행을 당했다면
당장 경찰청장 옷부터 벗겼을 것이다. 이재명이 거들고 나섰으니 경찰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우리 청년들과 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 이재명과 경찰에 엄중히 경고한다. 시민들의 평화로운 한거를 무력으로 짓밟는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장동혁 대표가 경고했습니다. 국민들의 참정권이 이처럼 엄청나게 유린당하고 탈취당한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덜먹인다는 것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걸퍽하면 덜먹이던 K민주주의 운운하던 조장을 해외에서는 지금 얼마나 가소롭게 생각할 것입니까?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참정권을 짓밟은 불의에 항거하는 정의로운 젊은이들이 주도하는 잠실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는 정말로 큽니다. 저 명백한 참정권 유린 사태 앞에서도 자신들의 정파적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입을 쳐다물면서 그렇게 남발했던 성명서나 시국선언문도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는 위선적 가짜 민주파리들의 역겨운 행태를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